이번 시간에는 이문구 작가의 유자소전이라는 작품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작품은 197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정통적이고 풍자적이며 해학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혼용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성 방식으로는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제는 사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으며 허영과 위선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성의 허구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명의 인물과 그의 실제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실명 소설입니다. 자, 해당 작품의 유자소전이라는 의미는 주인공인 유재필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일대기 형식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소라는 단어는 인생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으로 인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에피소드식 구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촌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다. 뜰에다가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그래서 연못이 생긴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가 나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 눈을 떴다. 자, 여기서 그는 주인공인 유재필을 얘기하고 있고 그 연못에 대해서는 또는 비단잉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이었다.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유재필이 비단잉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관절 얼마짜린데 고기인데 그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토속성과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았다. 그래서 유재필을 관찰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리당 80만원씩 주고 가져왔디야. 그 회사 직원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해보니 자그만치 3년 4개월 동안 봉투채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한 값이었다. 그래서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뭔 놈의 잉어가 사람보다 비싸더냐. 내가 기가 막혀서 두렁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닌 거래. 뱉어낸 벤또라나 뭐라나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차에 코 풀고 싶어라나 뭐라나 틀어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좌우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고 끼니까 물고기도 꼬랑지를 흔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봤구만.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요 비단잉어의 특성 상징적 의미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단잉어는 총수의 사치, 허영, 이기심을 상징하며 촌수의 인식에 불만을 품는 유자의 인간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와 총수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뱉어낸 벤또, 차에 코 풀고 싶어 이런 표현들을 언어 유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고상한 척하는 총수를 비판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풍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다. 총수가 실려를 깬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나간 듯이 서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고 물은 말이었다. 글쎄요, 아마 밤새 감기가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엉뚱한 말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 총수를 비꼬고 있습니다. 유자는 일부러 딴청을 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는 속이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이야 시집을 살려니까 여러 가지로 겠고
여행에 피로가 쌓여서 몸도 좋지 않았을 테고 그런데다가 부르스고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들이다 쳐댔으니까 가을에서 몸살기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브루스 지루박이라는 건 좀 더 이제 클래식을 좀 낮추어서 부르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받들어던 키우는 새끼일수록 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일부러 총수의 속을 긁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니 생각하면서 일부러 배창으로 의문을 떨었다. 약을 올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늘만 받아 저 말 같지 않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불상 부처님을 닦는 일로 총수의 미움을 사게 된 유자는 총수의 개인 운전수 자리에서 쫓겨나서 회사에 속한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그가 다루는 사건의 절반 이상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운전윤리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많았다.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수라 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 줏대가 있고 사리분명히 바른 유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댕이진 무허가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임시로 쓰던 대타 운전수들이 사는 꼴은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유제피라는 인물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이 가득한 인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서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머니와 단칸방에 살고 있거나 아내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만 집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었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었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으로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다. 식구가 많지 않으면 쌀 한 마리를 팔아서 주었고 식구가 많은 집에는 밀가루 2포대를 팔아주었고 그리고 영탄 100장씩 들여다 주는 것이 그의 용돈에서 할 수 있는 한계였다. 그래서 유제필의 자상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올려 비 안 적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언가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었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란 걸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 반찬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 부엌에 간장밖에 없던 것을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가까이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다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도 나타났던 것이다. 도로 비탄길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릅을 개에 닿지 않게 고양이에 닿지 않게 야무지게 매달아주면서 부엌에 겨우 간장밖에 없으니 밥이고 수제비고 건건이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불에 구워 잡수든지 밥솥에 쪄 잡수시든지 하면 생긴 거는 뭐 좀 보잘것도 없어도 노인네 입맛에 그냥 자셔 먹어볼만 할 겁니다. 쌀이나 연탄을 들어줄 때도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하면은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문구 작가의 유자소전 설명 진행하였습니다.